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DOM을 가지고 직접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썼을 때, 특히 MVC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썼을 때 이 코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얼마나 간단해지고 쉬워지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그 모델이라는 녀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녀석을 여기다 심어주기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HTML은 그대로인데요. 그 HTML에다가 저희는 이 calculate를 위한 그런 앱이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있는 그런 UI들을 모델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뷰라고 하는 그 녀석은 이점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뷰 객체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좀 달라졌어요. 좀 달라졌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 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서 이 안쪽에다가 객체를 전달하는데 그 객체의 옵션, 그 객체의 속성들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약속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옵션즈 API라고 해요. 이 녀석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정해져 있는 그 인자들을 전달함으로써 이 녀석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옵션즈 API이고요. 저희가 뷰의 이점대만 해도 이게 가장 주가 되는 그런 API였었는데 지금은 컴포지션 API가 또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저희는 여기서 모델을 준비하고요. 그 모델을 이쪽에서 바인딩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여기에 값이 바뀌면 저절로 바뀌는 그런 모양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이벤트를 발생시켰다 라고 하면은 그 이벤트에 따라서 이쪽에서 그걸 처리하게 되고 또 거기서 모델을 바꾸게 되면은 화면은 저절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제 화면에서 값을 누군가 바꾸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모델을 바꿔서 다시 이 안에서 바로 여기서 바로 이 화면을 다시 갱신하는 그것도 가능해집니다. 그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뷰 객체를 만들어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화면이 바인딩된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뷰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일단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V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뷰라고 하는 두 번째 예제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다 닫고요. 혹시라도 여기 열려있는 내용이 이제 잘못 열렸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닫고 그 다음에 HTML 열고 자바스크립트 열어가지고 오른쪽에다 두고 따로따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calculate.js에서 사용하게 될 그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쓸 거기 때문에요. 라이브러리는 어디서 구하냐면은 Vue.js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Vue.js org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3.0을 다룰 게 아니라 2.0을 잠깐 볼 거기 때문에 다큐먼트에서 이제 다큐먼트 2점대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2점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런에서 가이드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좀만 내려가 보시면은 이걸 이용하기 위한 CDN 라이브러리가 이제 주소가 나오는데 이거를 복사할 겁니다. 이걸 복사해서 저희가 여기 보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하시면은 저희가 다큐먼트 객체를 쓰지 않고 계산기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 이 안쪽 내용을 다 지워볼게요. 저희가 어차피 복사한 거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로드가 되는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지우시면 돼요. 대신 문제는 이 녀석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기본으로 하죠.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쯤에. 자, 이렇게 밑에 두게 되면은 문서 기체가 다 로드된 다음에 실행되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로드라고 하는 녀석을 따로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문서가 로드된 다음에 실행되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Vue.js가 갖고 있는 그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 그 마운트라든지 크리에이트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뭐 그 방법이 없어서 밑에 둔 건 아니고 일단은 다큐멘트 기체를 전혀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저희는 유한 다음에 뷰라는 객체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뷰라는 객체에다가 중간에 객체 하나 넣는데요. 여기다 옵션을 저희가 계속 넣을 거거든요. 이 옵션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엘리먼트는 이 안에서 내가 얘가 사용하게 될 이 안에서 이제 얘가 모델을 만들어내면은 모델을 사용하게 될 뷰 영역이 어딘지를 말해주는 건데 여기다가 id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쪽 섹션이 계산기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안쪽에서 여기서 마련한 모델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녀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라고 해서 바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다가 x를 10으로 할까요? 초기값을 y는 10,
그리고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여기다가 뭐 20, 일부러 좀 틀리게 30이라고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초기값을 설정했는데 이게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왼쪽에다가 그대로 걔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입히냐면은 현재 여기는 value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00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모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는 v-bind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시자라고 하는데 지시되는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용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view bind 땡땡이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value라고 하는 속성에 바인딩 된 녀석이 여기 올 건데 0이 올 게 아니라 오른쪽에 사용되고 있는 이 변수가 여기에 사용된다 이렇게 x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값이 들어왔는데 지금 바인드 된 거기 때문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쪽에 있는 x 값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y가 그러면 y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바인딩 된 거기 때문에 자, y라는 변수가 여기에 바인딩 된 거기 때문에 그 값이 여기에 저절로 포함될 거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객체를 얻어야만 했고요. 그 객체를 얻어가지고 그 녀석의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다 값을 대입해야만 했었는데 여기는 어딜 봐도 뭐가 없다? 객체를 얻어오거나 객체 속성을 사용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바인드만 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0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죠. 근데 보면은 HTML에서 그냥 x라는 값을 한 거고요. 와, 만약에 11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11이 된 걸 볼 수 있죠. 대단하죠. 저희가 다큐멘트 객체를 전혀 쓰지 않고 여기는 모델이라는 녀석을 여기서 모델이라는 변수를 바인딩하는 것만으로도 값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이가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녀석은 속성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팬이라는 녀석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result라는 녀석을 이렇게 중괄호 2개로 감싸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여기 있는 모델이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이렇게. 그러네요. 잘 됐네요. 와. 자, 이렇게 저희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제 계산하기 버튼 누르거나 또 초기화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약간 미리 보기 형식이기 때문에요. 요거에 대한 그 지시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저기 뒤에서 알아볼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맛만 좀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클릭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클릭이라는 녀석이 저희가 과거에는 on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함수를 대입했었잖아요. 얘는 이것도 바인딩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view on 땡땡. 자, view 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이제 뷰가 갖고 있는 지시자인데요. 거기다가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지시하고 여기다 함수 쓰는 거예요. 이때 reset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 준비해 놓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계산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 submit이라고 하는 녀석을 처리한 녀석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메서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함수는 어디다가 이제 구현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그거는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다가 옵션이 또 있죠. 메서드라고 하는 걸 담을 수 있는 여기다 여러분들이 담으면 돼요. 원하는 함수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리셋 같은 걸 넣었는데요. 리셋 핸들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서밋 핸들러도 있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작성하는 거는 이제 ES6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한 건데요. 만약에 ES6를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는 이 방식, 하나는 이 방식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리셋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필요하냐? 첫 번째는 이벤트 기체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다 콘솔.log 한 다음에 테스트 해보면 리셋이라는 녀석을 테스트할 때 이게 콘솔이 찍히느냐? 안 찍힐 거예요. 왜냐면 얘가 기본에가 있어서 서밋 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송해 버려요. 그럼 화면을 갱신하겠죠. 그러니까 콘솔창에 찍히는 게 보이긴 하겠으나 아마 보기 어려울 거예요. 자, 제가 초기화 눌러볼게요. 자, 리셋 테스트가 찍히긴 하는데 화면이 갱신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럼 이벤트 객체가 필요하고 걔 또한 결국은 DOM의 그 객체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얘는 또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죠. 여기다가
이벤트가 갖고 있는 그 프리벤트 디폴트 이 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프리벤트라고 하는 요거를 또 저희가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뒤에 설명합니다. 설명하니까 너무 복잡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것만으로도 제가 다시 새로 고침하고 자, 초기화 눌러볼게요. 자, 안 사라지고 페이지 로딩 없이 그냥 클릭하면은 그대로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오, 대단하네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값이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객체를 얻어서 그 녀석의 객체 밸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이 모델만 바꾸면 끝납니다. 그럼 저건 어떻게 접근하느냐? this.x는 0, this.y는 0. 자, 여기다 리절트도 한번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초기화하게 되면 0, 0, 0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대단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산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얘는 x와 y 값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this.x가 어떤 타입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콘솔 점 찍어서 이걸 왜 알아봐야 되냐면은 덧셈을 할 때 얘가 그냥 숫자면은 그냥 더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자열로 가져오는 거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계산하기. 자, 11이 나왔는데 이게 타입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입 오브 다시 넘버라고 나왔나요? 그러면 넘버면은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냥 더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자, 그럼 이거를 다시 리셋하고 2, 3 그럼 5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5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서 값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사용자 값을 바꿨어요. 값을 바꾸면은 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실제로 모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꾼 내용이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에서 바꾼 내용이 여기로 모델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2A가 아직은 지원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바인딩 되는 거를 우리가 원웨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쪽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 사용자 입력했으면 여기서의 밸류 값이 바뀌었을 텐데 그럼 그 값이 모델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셋하면서 여기 있는 값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뀐 거는 적용이 돼요. 원웨이 바인딩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사용자 입력한 내용이 x가 바인딩 되어 있는 값이 변경된 건데 그 값은 얘는 안 바뀌느냐? 안 바뀌면은 가져와서 계산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뀐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모델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인딩을 이걸만 하시면은 원웨이 바인딩이 되고요. 이걸로 해야 투웨이 바인딩이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같이 바뀝니다. 자, 이 모델을 쓸 경우에는 이게 값을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밸류 값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빼셔야 됩니다. 빼시고 요거는 이제 밸류나 속성에다가 바인딩 한 거고 얘는 원웨이 바인딩 값이 여기다가 바인딩 되고요. 모델은 투웨이 바인딩이 지원돼요. 그래서 여기서 값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이렇게 해볼게요. 리셋한 다음에 리셋했기 때문에 원웨이 바인딩에 효과는 있어서 둘 다 XY 값은 0이에요. 0을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얘는 모델이고 얘는 바인딩이기 때문에 투웨이 바인딩에서 3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X 값이 3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2라고 해도 여기는 Y 값은 그대로 0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누르게 되면은 얘는 3 더하기 0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네. 근데 왜 3이 아니라 30일까요? 이게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넘버였었잖아요. 그때는 원웨이 바인딩이었고 요 녀석의 값을 그대로 썼는데 지금은 인풋에서 값을 다시 가져오는 순간 문자열이 된 거예요. 문자열이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숫자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쪽 보시면은 얘도 원웨이 바인딩이 아니라 입력값을 또 저희가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아? 모델로 해라. 이렇게 하면 투웨이 바인딩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은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입력한 값을 이렇게 x 플러스 y 하게 되면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셋하고 그 다음에 2 넣고 3 넣고 와, 잘 되네요. 그죠? 신기하다. 그럼 이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 값이 바뀌는 게 바로 여기에 적용되길 원한다. 그럼 어떻게 알아? 그때도 이벤트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입력값에다가 제가 이제 이벤트를 또 바인딩 하는 거예요. 그럼 on이라고 하고 여기다 어떻게 한다? input이라는 이벤트를 쓰고 여기다 입력값이 바뀌었을 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 해보는 거죠. change 핸들러 이렇게 할까요?
이 녀석을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로직인데 얘도 필요하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는 함수 하나 더 추가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자, 새로 고침. 요거를 초기화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값을 바꿔볼게요. 우와, 우와, 잘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사용자 입력한 값이 투웨이 바인딩이 가능해지면 값이 저절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다음에 알아볼 거고, 오늘은 이제 뷰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뷰라는 녀석을 이용하게 되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비교 먼저 해볼게요. 다큐먼트 객체를 활용하는 코드가 없어요. 이쪽에는 모델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바인딩을 하겠죠. 그리고 모델의 값을 그냥 읽어와서 계산한 거예요. 읽어와서 계산하기. 나머지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언어적인 내용이지 뭐 특별하게 뭔가 플랫폼의 기능을 쓴 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앵귤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든 사람의 비하인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모델 기반을 만들게 되면은 코드량이 많이 줄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객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MVC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뷰의 그 버전이 2.0이라 3.0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내용 3.0을 좀 바꿔보고요. 그리고 옵션 API와 함께 이제 저희가 지시자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